자, 맨 위에 이제 항상 작성되는 샵 include stdio.h 하고 int main return 0. 자, 우리 return 공부했죠? 뭐였어요? 이게 함수에 똑같이 생긴 그거잖아요. return 타입, 함수명, 괄호 열고 여기 매개 변수 오고 괄호 열고 return을 작성을 하는데 return이 되면 반환이 돼서 끝난다라는 거까지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우리 포인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공부를 했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포인터를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뭘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제일 쉬운 개념? 주소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원에 대한 주소, 뭐 집 주소 이런 걸 예시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 있을 텐데 걔네들의 주소를 메모리 주소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선 포인터를 편지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비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려면은 어떻게 보내요? 그냥 뭐 내가 김철수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럼 그냥 편지지에다가 김철수 이렇게 해서 보내면 편지가 가지나요? 아니죠. 이름하고 같이 뭘 보내요? 주소를 알아야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포인터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그 친구의 주소를 적어놓은 쪽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우리는 일반 변수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어요? int age는 뭐 20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변수 자체의 값을 저장을 했어요. 20이라고 하는 값을. 자, 그럼 우리 포인터는 뭐라고 했죠? 그 값이 있는 곳의 주소를 저장한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약간 지도 같은 것도 되는 거죠. 쪽지에 이제 주소가 적혀 있는 쪽지 같은 게 결국엔 지도인 거잖아요. 저쪽으로 가면은 이 값이 있어. 자, 우리가 이 20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찾으려고 해요. 값을. 자, 그러면은 뭔가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뭐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인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기 가면 이 값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ge라고 하는 그 정수를 담아놓은 상자 있죠. 그 상자에 주소를 담으려고 해요. 어디다가? P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지도에다가. 자, 그러면은 이 P라고 하는 곳에는 이 age라고 하는 이 친구의 상자의 위치를 적어 놓은 거고, 자, 우리 요 앞에 이 P도 어쨌든 공간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주소를 담을 공간인 거잖아요. 그 주소를 담을 공간이 되어야 해서 뭘 붙인다라고 했죠? 요 별표 가르친다라는 거였잖아요. 가리킨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붙일 자료형이 뭐였다? 요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요런 식으로. 요거까지는 기억나실까요? 월요일에 여기까지 나갔었는데.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생각이 들죠. 그냥 int age는 20, 뭐 아니면 int a는 4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값을 쓰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주소를 이용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어떨 때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은 별로 크지 않죠. 20 뭐, 아니면 뭐 문자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헬로우 정도 저장하면은 뭐 그렇게 데이터가 크지 않아요. 근데 엄청 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사용을 하려고 다루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많아요. 막 3부터 한 1000줄까지 돼요. 그 데이터들을 이제 만약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주소를 알고 있어.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은 그 보물을 직접 옮길 게 아니라 주소만 여기 보물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갖다 쓰던가 말든가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주소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동적 할당 이런 거 하면서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때도 이제 뭐 우리가 사탕, 줄줄이 사탕 같은 거 보면은 앞에 사탕에 뒤에 사탕 연결되어 있고 계속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연결하려고 할 때도 이쪽으로 가면 다음 값 있어. 이쪽으로 가면 다음 값 있어. 이런 식으로 주소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드웨어 장치들이 있잖아요. 뭐 센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걔네들은 위치가 있죠. 정해진 애가. 그러면은 그쪽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소를 입력을 해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이용을 해서 포인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값을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어디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종이 아니면 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쉬울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 자료형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 ag 같은 경우에는 int를 앞에 붙여줬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캐릭터형 변수에 a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놓고 걔한테 5라고 하는 값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친구의 주소를 담으려고 하면은 뭐 공간 담을 수 있게 이름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고 얘 주소 담고 있는 친구니까 별 붙일 거고 요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여기 자리에 캐릭터형이 와야겠죠. 왜? 이 원본 데이터에 자료형을 그대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인터는 그냥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건데 왜 굳이 자료형을 써줘야 하는가? 이렇게 붙여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소는 똑같은데 집의 크기는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쪽지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소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얘는 뭐 30평짜리 아파트, 얘는 뭐 50평짜리 아파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A라고 하는 A 번지에 있는 집은 작은 원룸이에요. 그래서 얘는 1평인 거고 우리 P라고 하는 P번지에 있는 집은 좀 큰 아파트예요. 그래서 4평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원룸이 요 A라고 생각을 하고 요 P에 있는 친구가 4평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주소를 보고 실제로 집 안을 들여다보려면은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어떤 구조인지 알아야지만 그 집에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가 포인터를 통해 주소를 접근을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걔는 무조건 4평짜리 4바이트만 읽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형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바이트만 읽겠다 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앞에 자료형을 바꿔줘야 하느냐? 자료형에 따라 읽어오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포인터에도 꼭 자료형을 적어줘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데이터가 int예요. 이 ag라고 하는 친구는 int예요. 근데 여기에 캐릭터형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캐릭터형 포인터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몇 바이트짜리를 읽어왔었어야 돼요. 이 ag가 지금 몇 바이트짜리죠? ag int잖아요. 그러면은 4바이트짜리 정수를 읽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캐릭터형 포인터를 쓰게 되면은 몇 바이트만 읽어오게 된다? 1바이트만 읽어오게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떨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아니라 이상한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뭘 써줘야 된다? 자료형과 맞는 포인터를 써줘야 한다. 읽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주소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소에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값을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에 자료형을 같이 써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int num이라고 해서 얘한테 값을 1025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int p 해서 얘한테 num의 주소를 주고 그리고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도 하나 해놓고 얘한테도 num의 주소를 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실행시키기도 전에 오류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캐릭터형이 아닌데 너 왜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 라고 얘기를 해서 잠깐만 강제적으로 형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원래는 얘가 요게 맞죠? 왜? num이 지금 int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요 num의 주소를 한번 볼게요. 실제 걔가 들어가 있는 주소. 자, 실행 한번 시켜보면 위에 P가 있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IP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 num의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각각 값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것과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것. 자, 이렇게. 자,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둘 다 num의 주소 요거를 넘겼어요. 이 친구들한테.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걔가 갖고 있는 그 주소 값을 찾아가서 이제 그 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던 거는 둘 다 1025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인트형 포인터를 보게 되면은 쟤는 1025가 나오게 되고 지금 CP 캐릭터형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1밖에 안 나와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인트형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4바이트 우리 1바이트가 뭐라고 했죠? 8비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번에 4바이트짜리를 잘 읽어왔으니까 공간 4개를 다 읽어왔으니까 1025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건 거고 캐릭터형 포인터는 뭐라고 했어요? 1바이트
한 칸만 읽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바이트만 나오게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즉 포인터는 그냥 이거 봐가 아니라 여기 가서 몇 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와야 해 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료형을 꼭 맞춰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꼭 포인터에는 주소와 자료형 정보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질문이 왔는데 왜 1바이트만 읽어왔는데 1이냐? 요게 지금 각각 1이 1바이트, 0이 1바이트, 2가 1바이트, 5가 1바이트라서 요거 하나만 나온 거냐?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숫자는 다 이진수로 저장이 되거든요. 기계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25는 0000 100 0000 0001 이렇게 이진수로 나오거든요. 8비트씩 쪼개보면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네 잘못 계산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1025를 이진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은 지금 첫 번째 바이트 여기에는 뭐가 저장이 됐어요? 10진수로 바꿨을 때 우리 10진수로 바꾸는 방법 2에 0제곱 하면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첫 번째 바이트 1바이트에는 8비트니까 요거가 들어가겠죠. 자 이랬을 때 이걸 10진수로 바꾸면은 2에 0제곱 1이 될 거고 두 번째 바이트에는 뭐가 저장이 되느냐? 요 친구가 저장이 됩니다. 8비트. 왜 개수가 안 맞죠? 네, 요렇게 돼야지 맞아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2제곱은 4니까 4. 자, 그래서 첫 번째 바이트에는 1이 저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바이트에는 4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에 0번째 주소에는 1이 저장이 되고 1번 주소에는 이제 그 옆집에는 4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캐릭터 포인터로 바꾸게 되면은 몇 바이트만 읽어온다라고 했어요? 1바이트만 읽어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트만 읽고 출력을 해서 1만 나오게 된 거고 이제 그 분해한 그 바이트들의 이제 이 친구는 네 번째 바이트까지 읽어오는 친구잖아요. 인트형 포인터는. 그렇기 때문에 값이 이제 다 저장이 돼서 요게 1025로 잘 정수로 반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장이 된 겁니다.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결국에는 바이트 단위로 나눠져 있고 그 바이트 단위에 메모리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1025는 요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CPU는 이제 요 바이트 순서를 거꾸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요게 1025에 대한 1025에 대한 그 값이 요건데 그러면은 1바이트에는 요게 저장이 되고 2바이트엔 요게 저장이 되고 3바이트엔 요게 저장이 되고 4바이트엔 요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바이트 순서를 거꾸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포인터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부터 접근을 해서 1만 나오게 되는 거다. 근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포인터로 접근을 할 때 자료형을 꼭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지 정확한 크기만큼 읽고 그래서 정확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요 자료형이 중요하다라는 걸 방금 전에 깨달았죠. 그래서 효율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해서 3.14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해봤고 200이라고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21억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21억을 효율적으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22억을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서식 기상자가 퍼센트 중에 점수 값을 가져서 점수를 보고 우리 서식 기상자 퍼센트 P는 포인트 주소값을 출력하기 위해 친구. 우리가 점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퍼센트 P를 사용하잖아요. 퍼센트 P는 포인트 주소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 아래 보면은 우리 지금 IP에도 넣을 주소를 정했고 CP에도 넣을 주소를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출력을 해주면 값이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죠? 저 지금 보면은 IP는 그 포인터에서 자료형이거든요. 13번째 줄. 인지도. 그냥 몇 바이트짜리예요? 그 밑에는 캐릭터. 그쵸? 그러니까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서 1바이트만 읽어오고 4바이트만 읽어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저 넘이라고 하는 친구는 몇 바이트짜리예요? 그쵸? 그러면은 저 친구는 4바이트 공간에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와줘야지 완전한 값이 되고. 그쵸? 그 주소를 약간 대전까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저 캐릭터는. 그리고 그 인수형은 대전광지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다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위에는 IP로는 찾아가면은 1025가 나오지만 CP는 주소는 찾아갔는데 조금만 1바이트짜리까지만 가지고 온 거라서 1까지 출력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기분이 그랬을 때 그걸 재설명을 한 거예요. 즉 자료형을 맞춰야 한다. 포인터를 그것까지 이해했죠. 응.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자료형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인트만 거의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고도 다른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형. 그래서 21억 넣어보고 뭐 다른 것들도 넣어보고. 근데 어떤 게 효율적인 거 그렇게 알아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상자가 4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넣었어요. 근데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상자에 하나만 넣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쵸?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실 정답을 크게 줄 수는 없으나 정답이 있긴 해요. 그럼 작은 바이트로 그 값을 잡으면은 효율적인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은 8바이트에 담고 저는 4바이트에 그 값을 담으면은 제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이 친구는 뭘까요? 요 별도 주소값을 찾아가는 친구였어. 자, 지금 P에 주소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20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출력을 해야겠어. 출력 이렇게. 지금 포인터 전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자료형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서 포인터 전술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값 넣고 출력만 하시면 돼요. 그 21억이 온전하게. 아니면 22억이 온전하게. 앞에도 21억, 22억 나오고 22억. 지금 럼의 주소값은 럼은 뭐예요? 인트형이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거 없으면은 에러가 나요. 너는 그 틀에 맞지 않는 그걸 저장을 했어. 근데 오류를 우선 무시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혼자만 시키는 거고 바로 안에 자료형을 썼잖아요. 원래는 얘가 인트형이 맞는데 인트형 요렇게 되는 게 맞는 거여서 근데 걔를 이미로 바꿔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확인하려고 풀어본 문제이긴 해.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제일 쉬운 21억부터. 자, 21억을 표현을 하래요. 그쵸? 21억. 어떻게 넣으면 되죠? 어디다 넣으면 되죠? 그냥 인트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뭐 있었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자, 여기 봤을 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효율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인트 변수 만들어가지고 걔를 넣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자, int s는 자 21억 공이 8개 맞죠? 네. 자 그리고 printf 해서 s의 값이 뭔지 출력해줘라 라고 해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21억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가뿐하게 풀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22억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선 여기를 22억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켰더니 어때요? 나는 22억이 나오길 바랬는데 왜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1차 시도를 실패했다 생각을 하고 아까 이 친구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22억이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떡하지? 우리 뭐 배웠어요? unsigned. 그쵸. 부호가 없는
친구. 요 마이너스 값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얘는 42억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수정을 합니다. unsigned in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것도 제가 원하는 값이 아니죠. 저는 22억이 나오길 바랬잖아요. 근데 또 마이너스예요. 왜 그러냐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d 뭐예요? 그쵸. 우리 서식 지정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d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d는 부호 있는 10진 정수인 건데 얘는 진짜 딱 그 인트 범위인 21억 그때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int까지만 가능하죠. 그럼 나는 unsigned 관련된 int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u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즉, 우리 int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int 타입은 21억부터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int 범위를 초과한 22억은 최대값을 넘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구나. 이때 오버플로우는 뭐예요? 해당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값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상한 값이 잘못 나오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요 int 대신 큰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unsigned int라던가 아니면은 long 타입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long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값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뭘 사용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 u를 사용을 해줘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값 22억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엄청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롱이라고 하는 친구의 사이즈를 알고 싶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쳐보면 되겠죠. 걔는 도대체 사이즈가 얼만가. 자, 봤더니 어때요? 4바이트네 이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그 롱을 이용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느냐? 우리 여기 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식 지정자도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롱을 표현하는 친구 뭐예요? LD죠, LD.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요렇게 출력을 해도 되고 요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LD 요렇게 해놓고 그냥 S를 하게 되면은 또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롱으로 타입을 변환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왜 값이 이상하게 나왔지? LD 롱 unsigned int s LD 롱 s 얘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도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우선 정답이었었습니다. 요 서식 지정자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400억이었었죠? 우리 400억 같은 경우에 표현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만큼 또 큰 공간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자, 얘가 22억이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바꿔놓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뜨지? 지금 롱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롱 자료형이.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도 400억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정답은 요게 맞거든요. 롱에 대한 그게 나오고, S에 대한 그 변수값을 보내줘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 포인터의 기본 개념을 다룬 그 문제들을 풀어봐야겠죠.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개념이었었죠? 자, A라고 하는 친구를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보냈고, 자, 우리가 A는 20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뭐였어요? 별칭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에 대한 그 A의 주소값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고, 이 주소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그 주소를 담을 공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앞에 별 붙이고, 그 A가 갖고 있는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을 앞에 붙여주면은 실제 A의 주소를 P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그 P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주소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에 찾아가가지고 얘를 값을 뭐 30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A의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거는 요 변수 이름을 위에서 S라고 해놓고 여기 지금 S라고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SS인데. 이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것들 요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공부를 했고 걔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변수 int i의 값을 변경. 이거 롱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네요. 롱도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4바이트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int 64 맞지 않는다. 범위에 초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2비트 롱이니까 걔는 너가 선언한 그 롱 변수에 넣기에는 안 맞아 라고 해서 지금 400억은 롱이 아니라 롱롱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LD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롱에서 한 글자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롱롱으로 바뀌었으니까 L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또 우리가 나왔네요. P 얘는 지금 요 밑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문제 없이 400억 잘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롱의 크기를 64비트 시스템에서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만들 때는 64비트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int는 4바이트가 맞고 롱은 8바이트로 인식을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4바이트로 지금 인식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거고 안전하게 만약에 이런 64비트 정수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롱롱을 써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온 문제 에러였었고요. 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거 시스템은 아까 전에 그 마이 컴파일러 그거 있었죠? 여기서는 문제없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답을 올려드리면 자, 실행했을 때 22억에 관련된 거 실행해보면은 둘 다 잘 나와요. 이거 같은 코드였었거든요. 보면은 얘랑 똑같이 작성했는데도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여기다가 기재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포인터 기초 개념에서 이게 잘못 올라왔죠? 6일차에 가야 되는데 변수 i의 값을 바꿔주세요 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i는 뭐가 나와요?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친구 i 값 바꾸는 거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이제껏 별칭으로 i는 50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실행시키면은 i가 50으로 바뀌었었죠. 자, 근데 이거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왜 안 되죠? 뭐 안 될 건 없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의 조건이 i의 50은 안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왜? 우리 포인터 변수 배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거를 이름으로 찾아갈 게 아니라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i의 주소값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줘. 뭐 이름은 아무거나. 근데 얘 주소 담고 있을 친구니까 별 붙이고 이 i라고 하는 친구의 자료형이 뭐예요? int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int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자, 지금 P에는 그럼 뭐가 적힌 거예요? i의 주소값이 적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P가 갖고 있는 그 값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P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서 그 주소를 찾아가. 그러고 난 다음에 걔를 50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P는 i의 주소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같은 건 거고 우리 요 두 개의 기호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상쇄된다라고 공부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i 50이랑 요거랑 같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값을 바꾸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i 50 잘 바뀌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좀 바뀌었어요. unsigned 캐릭터형의 값을 바꾸고 싶은 건 거죠. 자, 얘도 역시 C는 220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자, 얘는 쉬우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보면은 변수 C의 값을 해킹해주세요 입니다. C의 값을 직접 바꾸는 거 안 된다. 즉, C는 220 안 된다. 라는 건 거죠. 자, unsigned 캐릭터형 C는 200 이렇게 해놓고 자, 걔의 값을 수정을 하려면은 또 뭘 해줘야 돼요? 그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C의 주소를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공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 친구 주소를 담고 있는 친구니까 앞에 별 붙여주고 값을 담고 있는 변수 아니고 주소를 담고 있는 변수니까 자, 그리고 그 C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이 뭐였어요? unsigned 캐릭터형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P에는 C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건 거고
우리는 그 주소값을 찾아가서 값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값 찾아가서 걔 값을 220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C의 값이 220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뭘 본 거예요? 아, 자료형 잘 맞춰가지고 포인터 변수 만들고 사용하면 된다. 그 주소 찾아가라. 요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업 페이지 맨 밑에 봤을 때 여기 포인터 변수 P로 변수 두 개의 값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있죠. 요거. 자, 대신에 역시 A하고 B의 값을 직접적으로 A는 100, B는 200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터 변수는 P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랬을 때 A하고 B의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포인터 변수를 하나 더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포인터 변수 P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변수 두 개의 값인 A하고 B를 바꾸려고 해요. 자,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였냐? 지금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 계속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사용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되나요? 이거 그냥 실행하면 에러 나죠. 어떤 에러 나요? 지금 위에서 P를 만들어 놨는데 너가 지금 P 똑같은 거 또 사용했어. 우리 변수도 보면은 위에서 A 만들어 놨는데 밑에서 A 이렇게 또 만들면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실까요? 우리 이거 안 됐었잖아요. 근데 왜 얘 또 만드세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얘는? 자, 그럼 내가 이미 만들어진 친구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A 값을 바꾸고 싶었으면 A는 100 이런 식으로 사용했잖아요. 그쵸? 만들어진 변수 값을 바꿔준 거죠. 변수니까 변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요 P라고 하는 그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에 요 주소를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걔 이름이 뭐예요, 지금? P죠, P. 우리 요게 자료형이었잖아요. 변수명 빼고 나머지가 자료형이었죠? 자, 얘도 요게 자료형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P에 A의 주소값을 넣겠다. 요렇게 해야죠.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건 뭐예요? 그 P가 갖고 있는 주소값을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P의 주소값 뭐였어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P의 주소값을 찾아가서 100 이렇게 해라. 이건 결국엔 뭐다? 그 P가 뭘 갖고 있었어요? A의 주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P의 자리에다 옮겨 놓으면은 요거 두 개는 상쇄된다 라고 했으니까 지워지면 결국에 A는 100 요거랑 같다라는 거였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 P가 주소를 담을 수 있는 친구인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죠. 왜? 그 P가 지금 갖고 있는 주소가 없는데 걔를 찾아가서 값을 집어넣겠다라는 거는 요 주소값이 아니라 그냥 값이어야겠죠. 인트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P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P에다가 A의 주소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줍니까? 그 쪽지 받았으니까 그 쪽지에 지금 주소 적힌 거잖아요. A의 주소. 그 주소 찾아가야겠죠? 어떻게 찾아가요? P가 갖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그 공간에 값을 100으로 바꿔라. 뭐다? P는 A의 주소다. 결국 얘도 바꾸면 뭐다? 이거다. 이거 두 개 상쇄되면 이거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했어. 이렇게 해서 100까지는 바꿨어요. 자, 근데 밑에 B를 또 바꾸고 싶죠. 지금 20인데 200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자, 또 신상 변수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 나 지금 b의 주소값을 담을 예정이니까 걔 이름 뭐 pp로 해놓고, 왜? 이미 p 만들어졌으니까 또 아까 같은 에러 날까봐 이름은 또 바꾸셨어요. pp 이런 식으로. 자, 이 b의 자료형 뭐예요? int죠? int니까 int 해놓고 얘 주소 담으래라서 별. 이렇게 푸셔도 사실 뭐 조건만 없었으면, 그냥 p만 이용해라 라는 그 조건이 없었으면은 얘도 맞기는 하죠. 이렇게 b의 주소 집어넣어놓고 pp가 갖고 있는 그 주소값 찾아가서 걔를 200으로 바꿔줘. 이렇게도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안 된다. 왜? 이미 만들어진 애 써라. 우리 변수는 뭐예요? 값 한 번 담으면은 못 바꾸나요? 아니죠. 계속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 p가 갖고 있는 값 지금은 a의 주소 갖고 있는데 b의 주소를 넣어주고 지금 그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값을 200으로 바꿔줘라.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어때요? 200으로 잘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값이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친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걔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정답 올려드렸고요. 자, 우리 포인터 변수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 텐데, 문제가 총 2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기본 포인터 타입 변수의 크기를 출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타입의 포인트 변수를 사용하는 거. 우선 첫 번째, 우리 C 언어에 있는 모든 기본 포인터 타입의 변수의 크기를 출력해주세요. 우리 아까 전에 변수의 크기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뭘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size of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만 그럼 같이 해볼까요? 우리 캐릭터형 저걸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printf 출력하려고 한다. 캐릭터형이 뭔지, 걔 사이즈가 얼마만큼인지, 자, 어디다 사용한 거죠? size of 함수니까 C 이런 식으로. 왜? C가 지금 뭐예요? 캐릭터형인 거죠. 자, 얘 실행해보면 1바이트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말고도 숏, 롱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해보시면 되느냐? 우리 포인터 변수 타입.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 이 자료형. 얘가 자료형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이 자료형은 몇 바이트일지 확인해보고 나머지는 어떤지. 네. 여기에서 지금 구현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얘 칠 시간을 아껴가지고 결과만 사실 보면 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로 고침해서 보게 되면은 모든 기본 포인터 타입의 크기를 출력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변수 이름 요거 제대로 집어넣고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였었죠? 얘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요? 캐릭터형은 1바이트, 캐릭터형의 그 주소,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 쇼츠는 2바이트, 그 쇼트형, 그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인트 포인터형 변수는 8바이트, 롱롱은 8바이트, 롱롱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 그리고 플로햇은 4바이트인데 그 주소를 담고 있는 친구는 8바이트, 더블도 8바이트, 더블의 그 주소를 담고 있는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 자, 그러면은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의문이 생기죠? 포인터 변수는 왜 자료형이 달라도 다 8바이트냐라는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 결과값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주소, 자료형, 이거 꼭 맞춰서 그 정보 맞춰야 한다. 이거 정말 필요하다. 왜 그랬어요? 그 주소로 가서 몇 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올 건지, 얼만큼씩 끊어올 건지 그걸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한 질문이 뭐예요? 아, 그러면 자료형이 다르면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아, 그러면은 인트도 4바이트이지 않았을까? 캐릭터형도 4바이트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어때요? 주소를 담고 있는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다 전부 8바이트였었죠. 왜 그러냐? 포인터는 결국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포인터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게 데이터예요? 아니면은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건 거죠? 포인터는 결국 주소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다 8바이트로 동일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 그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즉 그 주소라는 거는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의 위치를 가리킨다. 얘네들 다 결국에는 뭐다? 주소 저장용 변수다 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32비트짜리 컴퓨터가 있고 64비트짜리 컴퓨터가 있는데, 자, 64비트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그 메모리 주소가 다 8바이트인 겁니다. 왜? 포인터는 어떤 자료형을 가리키든지 간에 그냥 주소만 저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크기가 동일하다. 근데 그 자료형이 달라도 주소는 크기가 같지만 그 자료형의 정보는 필요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가 너무 많이 들고 왔죠. 여기서 얘네들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보기 힘드니까. 자, 얘네들만 봤을 때, 자, 제가 만약 C++ 이렇게 했어요. 아, C++로 하면 안 되죠. 잠시만요. int ip는 이렇게 해놓고 ip++ 이렇게 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그 IP가 갖고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줘 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플러스 기호. 이 어디서 공부했냐면은 자, 이랬을 때 A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방법이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A 플러스는 1, 얘도 우리 후이 연산, 후이 증감해서 A 하나 더해주는 일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말은 뭐예요? IP라고 하는 값에 IP 하나 더해서 넣어줘 라는 말인 건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얘가 몇 바이트가 넘어가냐라는 겁니다.
포인터 연산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가지고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 변수는 4바이트씩 끊어온다 라고 했었고 요 변수는 1바이트씩 끊어온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한테 IP를 하나 증가시켜줘 라고 하면 얘는 몇 바이트를 건너뛸까요? 그쵸. 4바이트를 건너뜁니다. 자, 그럼 제가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걔를 하나 증가시키면요. 얘는 몇 바이트를 건너뛸까요? 그쵸. 얘는 캐릭터형인 1바이트만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형이 달라도 주소 크기는 같지만 그 자료형의 정보는 필요해서 얘가 몇 바이트짜리인지 얼마나 연산을 이동을 시킬 건지 그 기준이 자료형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어디서? 이렇게 문제 풀 때. 다 이거 결국에는 이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 꼭 맞춰서 써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마주치면은 안 된다. 왜? 자료형이 없으면 얼마만큼 건너가야 되는지 뭘 가리키는지 모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양한 타입의 포인터 변수 사용해 보기. 우리 아래 변수들의 포인터 값을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고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 각각의 값을 저장하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아까 시간 들였었으니까. 우리 지금 제가 int a, int b, 뭐 캐릭터형 c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다는 안 하고 몇 개만 해볼게요. 어차피 다 같은 방식대로 사용이 되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요 a라고 하는 친구 뭐로 만들어졌었죠? int로 만들어졌었죠. 자, 이 친구 값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초기화되지 않은 친구인 거죠. 제가 이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값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선 A의 주소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주소를 담고 있는 친구 변수 뭐 이름 아무렇게나 뭐 PA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는 주소를 담을 친구니까 앞에 요 별표 만들어준다고 했고 이 A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형이 뭐예요? int죠? 자, 그러니까 앞에 int 꼭 와야 되고 자, 그리고 그 A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얘를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PA에 지금 A의 주소 담겨져 있잖아요. 그 주소 찾아가서 걔의 값을 이걸로 바꿔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B도 어차피 int니까 int는 안 하고 캐릭터형 한번 해볼까요? 자, 캐릭터형 어때요? C의 값을 지금 저장을 했다가 C의 주소 값을 걔도 역시 변수 이름 있어야겠죠. 뭐 PC 이런 식으로 얘 주소 담고 있을 친구야 라는 의미로 별표 붙여주고 이 C의 자료형이 뭐예요? 캐릭터형이죠. 앞에 그대로 붙여 넣어주고 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PC가 갖고 있는 값 찾아가서 걔의 값을 50이라고 바꿔줘라. 뭐 이거 말고도 뭐 롱도 똑같고 자, 플로잇으로 해볼까요? 자, 2죠. 2. 저는 2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려고 하고 그 친구한테 변수의 이름 PE라고 만든 다음에
얘 주소 담을 친구니까 별표 붙여주고 이 2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 뭐예요? 플로엣이죠? 자, 그래서 플로엣 그대로 달아주고 자, 저 2의 값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P2에 담긴 값 찾아가서 그 주소 찾아가서 걔의 값을 3.15로 이렇게 가져다 줘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해봐야 될까요? 180이랑 이런 거. 결국엔 다 똑같거든요, 형태는. 그 포인터 변수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건 거고, 우리 출력할 때 실행해보면은 오류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얘네들이 초기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변수를 만들다 말았죠, 제가. 변수의 값을 넣다 말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여기서 지금 얘는 3.15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지금 소수점이 0000 이런 식으로 더 나왔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소수점 자릿수가 6자리까지 항상 나와요. 내가 만약에 이 0000을 빼고 그러니까 절사를 하고 싶다. 그 소수점 어디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뭘 사용을 해주시면 되느냐? 요 %F 앞에다가 절사할 만큼 그 반올림 해야 될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돼요. 만약 저는 지금 2자리까지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2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3.15 이렇게 나와요. 뒤에 소수점이 0000이 사라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수점 자리 몇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3f 이렇게 썼다 이러면은 3.15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소수점 이하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변수 공부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포인터에서도 지역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를 한번 문제 풀어봐 주시겠어요?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우리 수업 페이지로 가서 새로 고침하시면은 포인터 지역 변수 접근이라고 해서 원본 값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 한번 풀어봐 주세요.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함수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기 수정해 주시고 여기 부분만 수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함수에서 요 지역 변수의 값 있죠. 그러니까 요 함수를 탄 다음에 이 값을 바꾸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지금 우선 여기 값이 있으니까 여기 매개 변수 있어야 될 거고 이거 아직 완성 안 시킨 거잖아요. 우선 함수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까지 왔었어야 돼요. 포인터 변수 아무것도 모르겠고 우선 내가 왔다. 자, 얘 보면은 우선 얘에 맞게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x를 넘겼다라고 하면은 지금 x 뭐예요? 정수값이죠. 그러면은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값 담으려면은 뭐 있어야 돼요? 이 값을 받을 공간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int 뭐 a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우선 본인의 힘으로 왔었어야 됩니다. 뭐라도 여기 작성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왜? 우리 매개 변수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왔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뭔가 작업이 일어나서
이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얘의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a의 값을 50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려나? 이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실행을 해요. 자, 그럼 어때요? 함수를 호출하기 전의 값과 함수를 호출했을 때의 값이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함수를 탔을 때 이 x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x를 수정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즉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값은 여기서만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지역형 변수구나라는 거 이해하셨을까요? 우리 int a 그때 공부했었는데 지역 변수.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아무리 보내봤자 바꾸면은 못 돌아온다라는 걸 안 거죠. 그러면은 우린 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소를 보내면 되겠죠. 이 친구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이렇게 x의 주소를 보내면은 얘가 그 주소를 받아서 값을 수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선 여기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값은 보내면은 지역 변수인 요 x의 값을 아무리 해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도 말했듯이 이렇게 x를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20이랑 똑같다라는 거였잖아요. 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이용해야 된다까지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게 위에가 수정이 되어야겠죠. 우선 우리 얘는 안 된다라고 확실히 공부한 거예요. 왜 안 돼요? 이렇게 값을 보내봤자 우리 함수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change 뭐 o 이런 식으로 값을 보내면은 여기에 뭐 return type 함수명 4개 변수 그리고 뭐 여기 저장할 값 코드 이렇게 써놓고 return 0 뭐 return 값 이런 식으로 했었죠. 값으로서 사용하고 싶을 때 return까지 해서 이거까지는 기억나실까요? 자, 내가 5를 보냈어요. 그럼 그 5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었죠. 자,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5를 저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장할 공간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저 5 뭐예요? 정수였죠? 정수니까 정수담을 쓰고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호출할 때 사용이 되고 요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해당하는 요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자리로 왔었죠. 요까지 기억나세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거예요. 여러분은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자, 지금 이 x는 뭐예요? 20이죠? 자, 20을 넣고 싶으면은 20을 받으려고 해요, 얘가. 자,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은 int a는 20,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20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다 넣고 나는 그 값을 50으로 바꿨는데 아무리 해도 어때요? 안 바뀌어요. 20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린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값만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냥 20만 날아간 거지 x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x 값이 수정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x의 주소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자, x의 주소를 보내려고 하고 우리가 이 x를 담으려고 해요. x의 주소를 담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담을 수 있는 공간 이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고 아무거나 그리고 이 친구 뭐 담는 친구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거 그냥 값을 데이터를 담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주소 담고 있는 친구야 라는 의미로 별표 만들어주고 자, 얘 x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였어요? int였죠? 자, 요거까지는 아실까요? 요거까지는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로 왔어요. 자, 요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라고 했어요? 매개 변수 자리로 간다라고 했죠. 얘가 여기로 와야겠죠. 여기 우선 요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그냥 1번 변수, 그냥 인트 변수 쓰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럼 다 틀린 거죠. 왜? 지금 주소를 보냈으니까 값이 뭔지 봤는데 그 값이 주소 값이니까 공간도 당연히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P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X의 주소가 담겨져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이 X의 값을 50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지금 요 X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요 함수 안에서 X라고 선언이 된 게 있나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뭘 갖고 있어요? X의 주소를 알고 있죠. 누가? P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P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서 50으로 바꿔줘라. 이 P가 결국에는 뭐였다?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X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이 말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또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거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둘이 상쇄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정답이 뭐다? 요거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체인지 함수를 호출한 후에 값이 50으로 변경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 호출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공부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안 거죠. 뭐뭐예요? 첫 번째, 값에 의한 호출인 거죠. 값에 의한 호출.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체인지에서 20 이렇게 보낸 거. 요게 값을 이게 결국에는 뭐다? 변수의 값을 복사해서 함수에 전달한 거잖아요. 그쵸? x의 값 20 전달해서 복사해서 전달해 준 거. 그쵸? 자, 그 두 번째는 우리 뭘 공부했어요? 방금 전에? 주소. 참조에 의한 호출에 대해 공부를 한 거죠. 얘는 뭐예요? 변수의 주소를 전달해서 원본을 조작하는. 원본 데이터를 바꿨잖아요. 20이라는 값을 50으로. 그쵸? 자, 얘에 대한 예시가 뭐였어요? change x. 요거죠. 요거랑 요건 달랐잖아요. 요게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은 거고. 그쵸?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제가 과자 상자를 갖고 있어요. 그 과자 상자에 뭐 새우깡, 포카칩 이런 애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상자 안에다 과자를 이렇게 두 봉지를 집어 넣은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그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이 상자 안에 과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상자랑 제가 갖고 있는 상자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은 제 과자가 줄어들었나요? 자, 제가 과자 상자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 상자에 새우깡이랑 양파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안에 과자가 뭐가 들어있는지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전해준 거예요. 이랬을 때 친구가 과자를 꺼내 먹었어요. 이건 제 거고. 자, 이러면 제 과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보낸 그 친구의 과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친구는 자기 상자 과자 먹은 거고 제 과자는 그대로겠죠. 먹어도
이게 값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함수에서 아까 전에 복사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걔가 받은 거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과자들한테는 영향을 못 줘요. 근데 두 번째, 주소를 보내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친구한테 이 과자 상자에 대해서 과자 상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과자 안에 있는 그 새우깡과 양파링을 보낸 게 아니라 주소를 알려줬어요. 얘가 뭐 대전 1번 캐비넷에 있다. 자, 그러면은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과자를 먹은 거겠죠. 걔가 과자를 먹었으면. 자, 이게 뭐예요?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주소를 보내게 되면은 내 원본, 내 상자에 그 값을 바꿀 수가 있지만 복사본은 제 원래 거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함수로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값으로 보내면 안 되고 내가 여기에 원본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주소로 보내야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진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얘는 뭐다? 복사본을 전달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얘는 복사본을 전달하는 거예요? 데이터 가요? 데이터 값이 진짜 가는 게 아닌 건 거죠. 자, 얘는 원본 바꿀 수 있었어요? 원본 데이터? 못 바꿨죠? 복사본이라고 했잖아요. 복사본 아무리 막 내가 새우깡이랑 양파링 보냈다라고 해서 내 양파링과 새우깡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얘는 원본 변경이 안 되지만 얘는 뭐다? 원본 변경이 된다. 그리고 이 값 전달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변수, 값 이런 거 보내는 거지만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은 요 변수명에 요 주소 기호를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딱 포인터로 자, 요거를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음 내용을 나가볼 텐데 다음 내용은 값을 교체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주세요입니다. 자, 얘도 역시 이 체인지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이 함수도 지금 덜 만들어졌죠? 정의가 덜 됐죠? 얘도 수정하시면 돼요. 우선 제일 쉬운 버전부터 해볼게요. 네. 자, 우리 함수 호출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 자,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공부를 했고 자, 이렇게 보내는 거는 뭐랑 똑같다? 10, 20 이렇게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고 자, 이렇게 보내봤자 요 A하고 B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나요? 못 미친다라고 했나요? 못 미친다라고 했었죠. 우리 친구한테 내가 갖고 있는 양파링과 새우깡이 있을 때 그 값을 그냥 줬어요. 양파링과 새우깡을 하나씩 사가지고 줬어요. 얘가 그거 과자 먹는다고 제 과자 없어져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주소값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거죠. A의 주소값 보내고 B의 주소값을 보내고 자, 우리 이렇게 주소값 두 개를 보냈으면은 어때요? 값이 두 개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두 개여야겠죠? 우리 20, 10 보내면은 뭐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공간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도 공간 두 개 필요해요. 값이 두 개 날라갔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A의 주소를 담을 공간 이름 하나 만들어 놓고 걔 주소 담을 친구니까 요 별 기호 붙이고 자, A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int죠? int 시작 붙여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자, 또 뭐예요? 얘 B도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걔 주소 담을 친구니까 별표 붙여주고
걔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인트죠? 인트 쫙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변수명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요렇게 떨어뜨리시고 아 변수명은 요거다 라고 아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P가 갖고 있는 값 찾아가서 걔의 값을 20으로 바꿔줘. 그리고 그 PP가 갖고 있는 값 뭐예요? B의 주소죠. 이게 지금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걔를 찾아가서 걔 값 10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체인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A가 10, B는 20이었는데 체인지 함수를 호출하고 난 후에는 A는 20, B는 10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근데 얘는 좀 쉬운 버전이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저희 예전에 A는 10, B는 20 이랬을 때 얘네 값을 숫자를 쓰지 않고 20이랑 10이라고 하는 산술이래. 그 정수값을 사용을 하지 않고 변수만을 이용해서 바꾸고 싶어요. 이거 가능하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C, A, B,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값 바꿔주는 거 공부했었죠? 이걸 여기다가도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푸신 분들도 계시고 안 푸신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고. 자,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우선 요 주소값을 보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주소값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int c 이런 식으로 주소담을 변수 만들어 놓고 걔한테 뭐 a 그리고 a한테 a가 아니죠. abc로 해서 p 그리고 그 p한테 pp한테 c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실행되나요? 이렇게 실행했을 때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실행해볼까요? 모르겠으면? 자, 실행을 했더니 어때요? 값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자, 이게 진짜 포인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나는 분명 주소값으로 해야지 원본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포인터로 넘겼는데 왜 값이 안 바뀌냐? 이 말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바꾸고 있는 건 뭐예요? 얘도 지금 그 포인터 변수 자체의 복사본이라서 지금 실제 값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C라고 하는 그 주소를 담을 수 있는 친구를 해놨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바꾸고 있는 거는 포인터 변수 자체의 복사본.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 안에서 C는 P, P는 PP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사본만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친구한테 쪽지 2개를 줘요. 아니면 편지 2개를 줘요. 근데 하나의 편지에는 저희 집 주소가 작성이 되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친구네 집 주소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친구가 그 쪽지를 바꿨어요. 2개를. 그 친구 손에 있는 쪽지는 뭐예요? 그냥 복사본 쪽지인 거죠. 제 집의 주소가 바뀌었나요? 그냥 그 쪽지가 바뀐 거지 제 집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그 친구네 집의 주소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제 값을 바꾸려면은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우선 주소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걔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바꿔야 되고, 자, 얘는 이렇게 돼야겠죠. 왜? P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A의 주소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A는 지금 10이니까 그 값이 바뀌는 건 거죠. 그쵸? 값이 지금 저장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니까 P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여기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그 P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겠죠? 그 A에 PP, B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얘도 그 P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그럼 뭐예요? B죠? B에다가 C의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함수에서 포인터 변수라고 하더라도 A에 B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만 된다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의 복사본만 바꾼 거다. 그러니까 그 주소가 작성되어 있는 쪽지만 서로 바꾼 거고, 실제 그 주소에 있는 값이 변경이 안 돼. 그 편지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얘는 값이 안 바뀜. 그럼 올바른 코드는 뭐냐? 걔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를 직접 찾아가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실제 값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은 값이 바뀐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였다? 집 주소가 A 주소, B 주소가 적힌 쪽지를 친구에게 주었을 때 친구가 쪽지를 바꾸었지만 그 쪽지는 복사본이다. 그래서 얘를 토대로 뭘 알 수 있다? 우리 A 주소와 B 주소는 실제 주소는 안 바뀜.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쉬는 시간 갖고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나갈 내용은요, 포인터 연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예정이냐? 우선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캐릭터 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 B의 값을 훼손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값을 훼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얘네 값 바꾸려면은 어떻게 했죠? B의 주소값, A의 주소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름 뭐 P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걔 주소 담을 친구니까 여기 요 별 기호 붙이고 이 A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캐릭터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어떻게 수정을 했죠? P를 찾아가라.
그러고 걔의 값을 뭐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제가 지금 a가 1인데 2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2 해주면 되죠. 왜? a의 주소를 담겨져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고 얘네 두 개는 상쇄가 되면 결국 a는 2, 요 바꾸겠다라는 말인 거였잖아요. 요 작업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만약 제가 b의 주소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캐릭터형 만들어서 뭐 pb 이런 식으로 해놓고 b의 주소를 가져다가 그 pb라고 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값 찾아가서 걔를 10으로 바꿔줘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2, 10 이런 식으로 기억나세요? 안 나시나요?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친구들이 그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b라는 거를 사용을 못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b를 사용을 안 하고서도 이 값을 10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b의 값을. 원본 데이터를 요거 한 것처럼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우리가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가능했죠. 뭐 a 빼기 b도 가능했었고 그쵸? 이것까진 기억하시죠? 그냥 값을 정수값을 내가 사칙연산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포인터도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소 값을 빼고 더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첫 번째 주소 값도 주소도 연산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뭐냐?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변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변수의 값을 바꾸는 문제. 이게 뭐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배열에서 사용이 되는 방법과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수정 가능 지역에서 b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하면 안 된대요. 즉, 뭐다? b라는 변수명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만을 이용을 해서 b의 값을 바꾸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요지인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죠. 왜? 우리 방금 뭘 배웠어요? 주소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메모리 배치를 알아야 돼요. 자,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컴퓨터 메모리는 첫 번째 코드 영역. 이게 뭐냐? 우리 메인 함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메인 뭐 아니면은 우리 공부한 printf. 함수니까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함수라는 의미로. 이런 함수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작성했던 함수라던가 실행하는 명령어라던가 이런 거 저장되는 곳이 코드 영역인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 영역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스태틱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초기 값이 이미 있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3번 BSS 영역이라고 하는 곳은 초기 값이 없는 전역 변수
그리고 여기에도 스태틱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힙 영역인데 저희가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거는 정적 할당을 받는 변수들인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동적 할당을 받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 말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록 함수 같은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가 쌓이는 거. 그러면은 이제껏 우리가 사용한 뭐 int a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a라는 변수, 뭐 캐릭터형 b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b 이런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이런 애들은 도대체 어디에 쌓이느냐? 우리가 거의 사용하는 건 여기입니다. 스택 영역이에요. 뭐 함수 호출 시 생성되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뭐 반환되는 주소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int a 뭐 캐릭터형 b 요런 지역 변수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스택 영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느냐, 위에서 아래 방향, 즉 주소 감소 방향으로 메모리가 쌓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서 void 테스트.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캐릭터 A는 1, 캐릭터 B는 5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저장을 시켰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주소가 높은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주소가 낮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쌓이느냐? 첫 번째, 이제 캐릭터 A1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걔가 우선 여기 낮은 주소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스택에 정확히 먼저 들어가는 거는 요 B가 먼저 들어가긴 해요. 이렇게 쌓였을 때 여기가 지금 어떤 공간이냐? A인 거고 여기가 B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택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그 함수가 호출할 때마다 생기고 그 스택이라고 하는 게 요런 식으로 생긴 거를 스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삽입이 되고 삭제가 되고 요런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왜 친구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A가 먼저 생겼으니까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주소값이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보면은 생김새가 어때요? 어떤 상자같이 생긴 데죠. 먼저 이제 A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또 B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높은 데 있는 겁니다. B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포인터가 단순히 값만 다루게 되면은 1, 5 이런 값만 다루게 되면은 딱히 상관이 없는데 메모리 주소를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알게 되면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구조를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얘 그냥 실행시키면은 어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얘가 지금 주소를 보면은 주소 높은 거고 여기가 주소가 낮은 거다라고 했을 때 A가 여기 먼저 생기고 그 다음 B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했었잖아요. 스택 영역에. 그쵸? 그래서 B가 주소가 더 높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를 그냥 실행을 했는데 우리 요 주소를 봤더니 어때요? A의 주소는 뭐뭐 했을 때 46으로 끝나고 B의 주소는 뭐뭐 했을 때 47로 끝나요. 얘네 지금 뭐 차이 나요? 1바이트 차이 나죠? 왜 그래요? 캐릭터형이니까 1바이트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은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운영체제가 내가 만약 4바이트를 줘, 아니 뭐 1바이트를 줘 라고 하면은 아무데나 우선 1바이트를 놓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할당을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1바이트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4바이트 할당해줘 이러면은 4칸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A는 여기다 만들어 놓고 B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간 낭비가 생기겠죠. 여기 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1 생길 때까지 뭐 기다렸다가 여기 할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아무데나 할당할지라도 만약 그 다음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속 실행시키면은 주소 끝이 달라질 거예요. 얘는 5455, 얘는 3031 이런 식으로 처음 지정되는 친구는 어떤 곳에 그냥 아무 임의 장소에 댔다가 대신 공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음 변수는 그 옆에 이렇게 쌓인다. 요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요 주소를 보니까 바로 옆 칸으로 이동하면 되겠네. 그럼 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분명히 A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걸 힌트로 해놓은 건데 우리 이랬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원래 변수의 배치는 컴파일러가 제가 상상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긴 해요. 보통적으로는 주소 높은 게 B고 주소 낮은 게 A다라고 생각을 해서 A-1을 하면은 이 친구를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맞을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 실제 메모리 배치를 컴파일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B, A 이 순서 기대한 대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A,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A-1이 B가 된다라는 거를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건 거죠. 대신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주소값이 1 더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B의 값이. 그쵸?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꿀 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A형은 바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되죠. 죄송해요. P 해서 A의 주소를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줘요? 그쵸? P가 갖고 있는 친구의 2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줘라. 이러면은 우선 2까지는 값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A를 못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가지고서 연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P에다가 P가 지금 갖고 있는 값이 뭐예요? A의 주소인 거잖아요. 걔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쵸. A가 갖고 있는 주소 1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얘한테 저장되어 있는 친구를 10으로 바꿔줘라. 이러면은 10으로 바뀌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변수의 주소를 연산을 해서 값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돼요? 어차피 p는 주소값이잖아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게 요 a의 주소값이잖아요. 여기서 1을 빼서 걔를 찾아가라. 그런 다음에 그 값을 10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건 거죠. 방식이 두 개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전처럼 쪼개가지고 p의 a의 주소 빼기 1 해서 걔 값을 이렇게 바꿔라. 요것도 가능하다. 두 개 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둘 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아, 플러스 1이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